우리가 진격의 거인을 명작의 반열에 올려다 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작품이 고통이라는 세계의 본질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돕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현대의 인간에게 작품의 주요 소재인 거인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언제든 잡아먹혀 버릴지도 모르는 피식자의 위치에 둠으로써 무의식 저편에 묻어두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는 생존에 대한 갈망을 자극합니다. 작품의 인물들은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전쟁과 사륙의 세계를 살아내려 했습니다. 방벽 안에서 소극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는 파라디섬의 주민들, 방벽 밖의 세상을 확보하려는 조사병단, 후전의 맹세를 통해 자기 가문의 원죄로부터 도망가려 했던 칼 프리츠, 시조 거인을 탈환하여 세계의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던 마레, 혁거인 유미루와 벽을 숭배했던 각각의 사이비 종교들, 엘렌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미카사, 선대 프리츠 왕에게 굴종했던 유미루 프리츠, 자유를 갈망하며 진격하는 엘렌 예거. 엘렌은 스스로를 자유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격한 이유는 이 자유를 갈구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는 끝까지 그가 원했던 자유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삶이란 고통으로부터의 탈피였고,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탈피란 근본적으로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자유를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후대의 인간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 정신적 변화를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낙타에서 사자, 그리고 사자에서 어린아이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낙타는 노예 정신을 상징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는 억압되고 자기 대신 자신의 정신에 명령을 내릴 주인을 필요로 합니다. 작중에선 대표적으로 유미르 프리츠가 이 낙타의 정신을 소유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시조의 힘을 가졌음에도 프리츠 왕에게 굴종한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정신에 명령을 부여할 힘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다시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자기감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감이란 자기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는 말로 생애 초기 주요 대상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발달하는 인간 고유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미르는 애초에 존재로서 충분히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한 인물인데, 자기 존재로서 충분하지 않기에 타인에게 행위함으로써 사랑받으려 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중에선 유미르가 프리츠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프리츠 왕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정신적 생존을 위한 차선책일 뿐이지 결코 그녀가 주체적으로 그를 사랑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굴종은 프리츠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받겠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이 의미 있음을 확인하겠다 라는 발버둥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억압돼 있던 낙타의 정신은 굴종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놓여진 억압의 굴레를 거부하며 자기 존재를 되찾으려 합니다. 이때 낙타는 사자로 변모합니다. 엘렌 예거가 이 사자의 정신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렌이 2000년 동안이나 낙타의 정신으로 살던 유미르를 각성시킬 수 있었던 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자 정신의 소유자로서 그녀의 억울함과 분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붙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수식이 참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방벽 안에서부터 엘렌은 거인으로부터 억눌린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진격합니다. 세계가 시조 거인에게서 비롯된 전쟁과 사륙이라는 2000년 재해 굴레 속에 있다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는 그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끝까지 진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의 노예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바랐던 자유는 안식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 정신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사자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자는 그 투쟁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외부 대상이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사실 세계 전체가 곧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세상을 고통의 바다, 즉 고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필드 전체가 이미 고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론 외부 대상에게 그 탓을 돌리곤 합니다. 엘렌이 방벽 때문에, 거인 때문에, 인류의 원죄 때문에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방벽 너머에 더 잔인한 세계가 있었고 거인은 적이 아니라 조상의 원죄로 인한 민족의 아픔일 뿐이었으며 그 원죄를 해결했지만 또다시 전쟁과 살육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허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 아닌 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모두 없앨 순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의 마지막 변화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정신은 온전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작중에서 미카사가 이 어린아이를 대변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는 공포입니다. 여태까지 도망다녔던 빈약한 스스로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와 맞닥뜨리면 한동안 내장이 타들어가거나 등골이 쪼그라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점차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의 세계에 던져진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미카사가 엘렌의 목을 벤 순간 그녀는 낙타에서 어린아이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품 후반부까지 그녀도 유미루와 마찬가지로 낙타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낙타 정신이 향유하는 사랑의 형태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유미루도 미카사도 표면적으로 상대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상대를 오롯이 구멍난 자기감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는 자기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그녀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엘렌을 죽인 미카사의 결단은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그것은 자기 정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스스로 파괴한 행위이고 그 동기가 온전히 엘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이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다는 이 아픔도 내 삶의 일부임을 수용하겠다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미카사는 엘렌을 떠올리며 수없이 슬퍼할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삶의 아픔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용기와 삶의 환희 또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마음이 죽은 채로 가짜 평안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삶을 생생히 느끼며 다채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낙타처럼 자기 존재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사자처럼 투쟁하여 삶의 고통을 제거하려 들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나를 수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셋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낙타와 사자 상태에 좀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상태는 분노와 복수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작중 세계관에서 유무르의 한이 풀리고도 후대의 전쟁과 사륙이 반복됩니다. 이는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삶의 고통을 온전히 맞이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이 지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무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강하지 않음은 좀 더 정확히 강하지 않은 서로를 위로하는 태도는 서로를 뭉치게 했고 인간이 지구상 최상의 개체로 군림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삶의 고통을 맞닥뜨리는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유약함을 알아차리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위로의 시선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며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존재로서 고통을 맞닥뜨리며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고통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고 도망다니고 있다면 그 도망가는 나를 다정한 시선으로 걱정해주면 됩니다. 제대로 걱정해준다면 존재는 도망을 멈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자기만의 길을 나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삶을 나아가다 그 끝자락에 다다르면 그래도 살만했다고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날이 오길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심리상담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상영관이었습니다.